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부동산 공부, 투자와 관련해서 짧게 제 생각 한번 여러분들과 1분간만 한번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주로 부동산 투자처, 호재, 개발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장 돈만 있다면 뛰어가서 사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처럼 여러분들 구독자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보니까 대부분 30, 40대, 50대, 60대 인생 선배님들도 계시고 하시는데요. 부동산 개발 정보에 관심이 있고 호재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누구일까? 당연히 한번 주택을 구입을 해 보셨거나 개발 정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란 뜻은 돈을 한번 굴려 보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주택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도 30대, 40대 결혼을 했는데 뒤늦게나마 이제 주택을 좀 구입해 보려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유튜브도 보고 카페도 가입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20대도 있어요. 20대 때 이런 부동산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놀아야 될 시기에 요즘엔 20대, 30대가 상당히 이렇게 머리가 확 트인 것 같아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30, 40대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벌써 30초 지났네요. 자, 일단은요, 일단 이 부동산 개발 정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부동산을 구입을 하거나 무주택자이면서도 어느 정도 돈이 모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혼도 앞뒀고 결혼을 했거나 얘를 출산을 했거나 한두 명 하면서 어느 정도 아파트의 필요성을 절감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은 무주택자이신 분들을 상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20대 때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비슷한 경험이라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런 첫 경험하고도 비슷한 거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현재 지금 아파트를 살려고 스탠바이 하면서 돈도 모았고 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20대, 30대 초반은 아직 1억을 모으셨나요? 일단은요, 종잣돈이 있어야 되죠. 부동산을 살려고 하면. 10년 전에 제가 1억을 모으고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도 많이 올랐고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1억이 지금의 1억 가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은 큰 돈입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1억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년 지났으니까. 일단은요, 1억 5천만 원을 모으셔야 됩니다. 물론 현재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반전세로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보증금이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모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3천에 얼마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5천에 얼마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유튜브 영상을요, 돈 있는 사람들도 보죠. 박미 TV, 연예인이면서 부동산 굴리신 분들, 빌딩주, 건물주,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이고요. 보통 이런 저같이 저렴한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무주택자거나 돈이 고만고만하게 있으신 분들, 중서민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한번 부동산 한번 투자해볼까, 나도 이제 돈 좀 벌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 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라이트 부동산인가요? 쇼킹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에 부정적이신 분들도 오히려 잘 팔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이런 영상을 찾아본다. 하나는 쫄딱 망해라, 하나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자, 제 경험상 일단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부를 읽어보겠다, 주택을 구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요, 실거주 주택 하나를 사지 말고 2개를 사라.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억 5천, 2억을 모았어. 그리고 현재 전세 보증금 대출까지 해가지고 3, 4억짜리, 4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7, 80%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20, 30%는 현재 내 돈이라는 뜻 아닙니까? 내 돈이 얼마 정도 될까? 한 1억에서 1억 5천 되지 않을까요? 물론 1억 5천, 1억이 안 되신 분들은 열심히 종잣돈 열심히 모으셔야 되겠죠.
부인이 홈쇼핑에 빠져 있다면 존나 두들겨 패가지고 쇼핑 못하게 막아야 되고, 남편이 차에 미쳐 있다 그러면 만약에 부인이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가 트이신 분, 재테크에 트이신 분들은 남편 존나 패야죠. 패가지고 차에 들이는 그런 돈 전략을 해야겠죠. 해가지고 존나 돈을 아껴야 돼. 일단 돈을 아껴가지고 종잣돈을 1억 5천을 세팅해야 돼. 전세자금 대출 받고 현재 전세자금으로 모였다. 또는 반전세로 해서 그 보증금의 금액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탠바이 상태 아닙니까? 어디 아파트를 사야 될 것인지 호재 공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처음 출발할 때 한 채를 사지 말고 두 채를 사서 시작을 하시라.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억 5천을 현재 전세 보증금으로 내고 있고 전세 대출을 받았다. 물론 부모님 도움 받아가지고 뭐 3억짜리 전세를 또는 5억짜리 전세를 6억짜리 전세를 제가 보기엔 5억 이상을 넘어가잖아. 전세 보증금이. 그러면 이미 중서민이 아니죠. 이미 한 4억 5억, 4억 5억, 3억 5천 뭐 이 정도의 전세를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저는 중서민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 돈이 내 돈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산이 돈을 많이 모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10여 년 전 경험을 보면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못 모으거든. 그런데 만약에 1억 5천 이상을 모았다. 그러면 이제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뭐 3, 4억대, 많게는 5억대 아파트,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6, 7억 하기 때문에 7억 정도의 아파트, 이런 것을 내 돈 2억 모은 거에다가 대출 끼고 신용대출 이빠이 땡겨가지고 아마 사실 거예요. 한 채를 사실 거야. 어느 정도 중급 아파트를. 저는 그거보다는요, 만약에 2억을 모았다, 1억 5천을 모았다, 그러면요, 일단 머릿속에 아파트 두 채를 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1억을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집을 세 채를 샀습니다. 그 1억으로. 3천, 3천, 4천,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권 예각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 채를 증식을 시켜서 수도권으로 점점 가깝게, 서울 가까운 곳으로 지금 아파트를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개수가 중요한 게 자산을 이런 부동산 호황기 때 일시에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은 중저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잘 떨어지지도 않아. 25억짜리가 20억은 될 수 있어. 그리고 35억짜리가 15억은 될 수 있어. 그런데 5억짜리는 2억, 1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 2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갭 투자나 전세 투자를 하는데 1억 5천이면 7,500, 7,500, 2억이면 1억, 1억 이렇게 1억을 갭 투자할 수 있는, 1억을 전세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오늘부터 존나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세가율이 높아야겠죠. 만약 이것을 아파트를 두 채를 사면 한 채를 들어가서 내가 살고 한 채를 뭐 투자용으로 사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요. 두 채는 전부 다 세를 줄 생각으로, 전세를 줄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1억 또는 뭐 1억 5천이면 7,500, 7,500을 갭 투자를 했으면 이미 거기에 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 그 두 채를 사고 나는 월세를 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월세를 살고 먼저 살 때 처음 스타트를 한 채 뭐 똘똘한 뭐 중급 이상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가 거기서 실거주 하겠다 이 생각을 저버리시고요. 난 아예 처음부터 스타트를 아파트 두 채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파트 두 채를 투자를 하셔라. 물론 실거주 하게 되면 만약에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서울 아파트를 사야 되잖아. 그러면 처음 스타트를 너무 과중한 부담을 갖고 아마 시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서울 한복판에 사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방, 뭐 광역시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인천,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나는 월세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두 채가 일단 내가 살지는 않고 나는 물론 인천에 뭐 70이나 80에 월세를 살 수는 있겠지만 물론 호재를 보고 어느 정도 미래성이 있는 아파트를 사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남들이 알지 못하는 호재, 10년 후에 있을 호재, 5년 후에 확실히 있는 호재, 이것을 발굴해가지고 두 채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한 채를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만 나는 아싸리 그냥 월세로 사시라. 이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요. 지금 저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제가 집이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돈을 안 깔아안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자산에 박아놓는 게 더 이익이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현금 흐름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가족이 5명 이상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다.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월세로 사세요. 물론 수도권 서울 한복판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안 되지만 수도권 외곽에서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수도권 경기도 서울하고 붙어져 있는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뭐 실거주를 한답시고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약간 좀 비싼 거 사가지고 거기에 뭐 가족이 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아파트 2채로 시작하셔라. 그리고 나는 월세로 살아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마인드가 달라질 겁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아마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좀 길어졌죠? 1분이 지났네요.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